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의, 정보 기술과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251쪽부터 255쪽까지인데요. 이게 또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부분이에요. 책에는 별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비동기성. 비동기성. 저는 이 단어를 비동시성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소통이죠. 실시간 쌍방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 제 기준에서는 소통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좀 답답하세요. 그리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제 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과목을 동시에 수강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요새 이제 사이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한 뭐 날과 시간을 잡아서 몰아서 보거든요. 이 몰아서 보다 보면은 이 아주 그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이 비동시성, 비동기성에 관련된 얘기는 시차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혼자 말하면은 여러분이 동시에 바로 그 시간에 다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자, 뭐 궁금한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마이크에다 얘기하면 제가 그냥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라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뭐 중간에 끊어짐이 없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혹시나 뭐 또 뭐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상회의라는 게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나온 개념이거든요. 화상회의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우리 인간 사회가 앞으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화상회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재택근무의 개념이 그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자동화, 이른바 영어 단어 OA라고 하는 사무자동화의 개념이 있거든요. 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990년대 처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 화상회의 있잖아요. 우주선 타고 가면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앞에 뭐 이렇게 좀 흔히 말해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대화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 내가 누구를 데리고 있으니까 뭐 얘를 살리고 싶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화상 대화거든요. 원리는 같잖아요. 지금 화상 대화잖아요. 자, 과연 저게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저게 과연 될까 했는데, 자, 결국 20년, 30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인터넷 접속과 약간의 유료, 약간의 돈만 더 내면은 뭐 비교적 만족스럽게 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줄임말로 영상통화 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뭐 같은 기종을 쓰는 사람이나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조건이 맞으면은 한국에서 외국까지 아주 충분하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동기성입니다. 비동기성이 아니라 동기성입니다. 쌍방향 의사소통이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 골라서 소통 가능하죠. 자, 여러분 단톡방을 생각해요. 단체 카카오톡방을 생각해보세요. 자, 100명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나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만날 거야. 골라서 소통할 거야.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은 단톡방이 있어서 문제죠,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끔은, 자, 인터넷 카페, 밴드 등등을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내가 누군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자, 음식을 좋아해. 그 음식 쪽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나는 국내 여행을 좋아해. 국내에 가면 되는 거고요. 이게 선택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개념. 자, 그리고 비대면성. 지금 열심히 제가 지금 비대면성이라고 뭐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비대면성 이런 거예요. 사실 비대면성 의사소통의 가장 최고에 있는 건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방송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청취자죠. 청취자가 직접 뭐 볼 수 있는, 만나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요새 보이는 라디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라디오 진행자들을 이제 보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라디오는 비대면성이죠. 근데 비대면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력한 의사소통 도구죠.
일단 눈을 감고 들을 수가 있고요. 운전을, 그러니까 다른 곳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들을 수가 있고요. 운전이 대표적이죠. 교통방송이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멀리 가요. 라디오 주파수가 주파수만 제대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장비만 있으면 멀리 가고 안정적이죠. 전기적 수단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라디오처럼 안정적인 수단이 없죠. 자, 라디오가 나오게 된 계기는 레이더죠. 군사용 레이더. 이거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맞춰가지고 삼각측량이라 그러죠. 자, 맞춰가지고 전파를 잡아내는 방식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옛날 전쟁 시에 세계대전 때는 도청하잖아요. 전파 중간에 도청하든가 아니면 전파를 방해하든가 뭐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라디오 서비스가 제공된 거죠. 라디오는 비대면성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음성 녹음 파일을 제가 가끔씩 이제 하는데 라디오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의사소통에서요. 라디오가 제일 어렵고, 비대면성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화. 이제 전화에서 제 모르는 사람하고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할 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대화예요. 특히 그리고 이제 외국어, 여기 계신 분들이 외국어를 만약에 잘 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대화가 바로 전화 대화입니다. 전화로 대화하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원래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아주 혼란스러워하죠. 자, 그래서 뭐 우리 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말을 듣고도 어떤 특정한 장면이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연, 라디오 사연이 내가 겪었던 어떤 기억과 일치하게 된다, 비슷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더 커지죠. 이 의사소통은 사실 그 군사적인 그런 부분에서부터 많이 이제 발달이 된 거기도 하고요. 아까 직전 영상에 얘기했던 권력거리에서도 뭐 발달하게 된 거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비둘기 이렇게 다리에다가 살짝 이렇게 묶어가지고 글 적어서 묶어서 보내잖아요. 그럼 그 비둘기 알아서 지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리에 있는 거 풀어서 이렇게 간단한 메모처럼 되는 거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너비 있잖아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들이요.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뭐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이 수단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방법도 무궁무진하고 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사소통은 경제성, 비용 절감에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자,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문자 메시지가 아주 활발하게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문자 메시지 하나에 얼마, 그 다음 몇 개까지 얼마, 정액제였던. 자, 그러다가 뭐 가족끼리 무료, 연인끼리 무료. 자, 문자 메시지가 무료가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통화 무료. 누구하고의 특정한 사람하고의 전화통화는 무료.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연인끼리 사귀다가 무료 통화 해요. 밤새도록 하죠.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이제 해지를, 그 서비스에 대한 해지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난감한 서비스예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럴 것까지도 아니죠. 인스턴트 메시지가 발달해가지고 아주 뭐 편하게 대화하고 끊을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고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SNS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자, 그 다음에 뭐 블로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시지, DM, 그냥 쪽지 보내잖아요. 무료잖아요.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유료를 하면은, 유료는 광고에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데,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참 직관적으로, 아, 이거는 이 정도면 참 합리적인 거구나, 합리적인 비용이구나, 이렇게 생각 들 정도가 돼요. 그리고 너무 간단하죠. 뭐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 화면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드래그 딱 한번 해보면은 당신은 몇 명에게 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뭐
특정 지역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 SNS 광고 같은 유료 광고 한번 나중에 하실 일이 있으면은 금방 알게 됩니다. 경제성이잖아요. 그게 비용 절감이죠.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전단지 다 돌릴 수 없고 그렇잖아요. 물론 전단지를 돌리고 현수막을 붙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끝난 선거잖아요. 그럼 선거 후보들 왜 현수막 왜 붙이겠어요? 건널목에 현수막 왜 붙이고, 자, 대자보 왜 붙이고, 명함 왜 돌리고, 선거 홍보물 왜 돌려요? 그런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도 당연히 미래에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요 부분에서만큼은 좀 인터넷 기준의 어떤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기술은 앞으로도 나날이 발전하는데 다만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원리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하고 사람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와중에 사회성이 매우 높은 동물들이 이제 하나씩, 특히 개죠, 개. 개는 뭐 사회성이 가장 높은 동물이고요. 그 다음 적당히 먹이를 줘서 키울 수 있는 동물들, 자, 뭐 말, 뭐 소, 양, 뭐 돼지도 말 잘 듣죠, 웬만큼. 자, 이런 그 동물들, 물론 또 제가 모르는 식물들도 있겠지만, 식물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상당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동물들이 개만 놓고 봤을 때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죠. 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요. 자,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은 이대로 그냥 이 흐름대로 가는 거고, 자, 이 사람과의 그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또 이 흐름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